지금의 시대는 박근혜 탄핵 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황이 되게 안 좋네요. 고금리에 고환율에 중국 차이나 커머스에 이제 공습에 여기저기 이제 유통 기업들이 희망퇴직 한다, 구조조정 한다, 점포 폐점한다, 이런 되게 우울한 이야기들, 암울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유통이 예전보다 못하다라는 건 결국 이제 내수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내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오던 이야기인데, 이미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쓴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결국은 사람들이 다들 먹고 사는 게 빡세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금방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죠. 꽤 오랫동안 이 경제적인 이 불황이,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년 2년 안에 이 힘든 상황들이 금방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개개인들이 잘 좀 파악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청년들 실업뿐만 아니라요, 중장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장년들은 계속 이렇게 쉬고 있을 수 없죠. 가족들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해도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런 처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좀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뭔가 자기 상황에 놓여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암담하기도 할 텐데, 다른 대안이나 다른 대책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 그거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겠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이제 주된 시장에서 나와서 월급 300만 이상 준다라고 하면 정말 군소리 안 하고 정말 고개 바짝 숙이고 그 일에 열심히 집중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사는 게 이제 점점 빡세졌습니다. 월급 300만 이상 받는다라고 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냥 군말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어떻게든 움켜쥐고 버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60대 초반, 중반, 후반, 50대 후반 뭐 이런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우리 처지, 우리 상황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불편하죠. 많이 별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직장인들의 삶은 그나마 좀 덜 힘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요. 자영업하는 사람들은요, 자영업은 가게를 폐점하는 순간부터 돈 들어갈 일이 엄청나게 많죠. 빚 갚아야 되고 폐점하는데 비용 들어가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수습하고 난 이후에도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수습하니까 다행이다, 훌 털어버려서 더 이상 마이너스가 나지 않아서 그나마 낫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만큼 다들 살아가는 게 빡세고 소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만 힘든 게 아니라 어느 업체든 어느 업종이든 안 힘든 게 어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이게 진짜 1997년 98년 그 IMF 때 그 분위기랑 지금이랑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이제 IMF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고 지금은 이제 직장인인데, 그때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러한 위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놀랐던 쇼크, 놀람이 좀 강했던 것 같지, 실제 현실에서 오는 그 충격은 지금보다는 좀 나았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의 느낌인 거고, 저는 그때 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거나 아니면 직장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충격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IMF 이후에 98년, 98년 힘들었고요. 99년 하반기쯤부터는 그래도 다시 나아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틀릴 수 있지만. 근데 이번에 온 위기는요. 금방 왔다가 금방 가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서 더 우려스러운 거죠. 참 이제 더 암울한 것 같습니다. 그 97년, 98년 IMF 때는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이 처음 생기면서 이게 뭐지? 나는 좀 어리둥절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가게들 빚이 엄청 많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기업의 부채가 되게 심각했던 거고 정부 재정도 그나마 견전했던 거고 지금은요 가계 기업 개인 가계 기업 이제 정부죠. 이 모든 이제 경제 부문의 부채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6,200조라 그러더라고요. 가계하고 기업하고 정부 부채 다 합치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암담한 거죠. 더 이제 깜짝 놀랄 노릇이고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그 어려움이 그 쇼크나 충격이 더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더 크다라는 거죠. 총합으로 보면 더 오래오래 이제 그 위기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이야기가 그냥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또 그보다 더 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많이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참 적응한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유통업체들이 되게 안 좋아할 정도로 상황이 이렇다라는 게 참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참 안타깝고 참 씁쓸한 지경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들, 어떤 이제 처지에 놓이게 될지는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챙겨 나가는 거 말고는 다른 해법이나 대책 따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우리들을 되돌아보고 뭘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참 기대할 데가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